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희 세종시장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8일 밤 12시까지 자택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세종시는 이 시장이 전날 동거 가족의 확진 통보를 받고 시청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일 3차 접종을 마쳤고 현재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시장과 밀접 접촉한 비서실과 시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항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인삼공사 프로배구단 선수 5명이 확진되는 등 1,495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1,5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274명꼴로 나오면서 병상 부족으로 810명이 배정을 기다리고 있고 5,064명이 재택치료 중입니다. 충남에선 역대 최다인 2,375명으로 집계돼 전날 2,187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에 1,093명이 나와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긴 가운데 아산 383명, 당진 152명 등 서북부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며 충남에선 하루 평균 1,787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고령자나 밀접 접촉자가 아니면 PCR 검사 전에 자가 진단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봉으로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낯설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 닥터 리포트에서 자가 진단 검사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봉으로 코 속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검체 채취가 잘못되면 위음성 등 신속 항원 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봉을 눈과 가까운 코 속 위쪽으로 넣는 분들도 있는데 신속 항원 검사는 채취 부위가 콧등 안쪽 비강인 만큼 면봉을 2cm가량 넣어 콧구멍 벽면을 훑듯이 10번가량 돌려주면 됩니다. 콧물이 많이 날 경우에는 가볍게 코를 풀어줘도 되지만 자가진단 검사 1시간 전에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콧물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검사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검사 전에 코를 풀어내는 건 맞지만 검사 1시간 이내에는 코를 세척하거나 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검체를 채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고개를 뒤로 젖히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를 편안하게 앉게 한 뒤 한쪽 팔이나 베개로 머리를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손이 떨리면 아이 코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만큼 면봉을 든 새끼손가락을 아이 턱에 올려놓는 것도 안정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새끼손가락을 아이 턱 위에 얹고 면봉을 천천히 1에서 2cm 정도 넣은 다음에 비강벽을 따라서 부드럽게 돌려서 빼내면 됩니다.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에 3-4방울 떨어뜨리면 결과를 15에서 30분 뒤면 확인할 수 있는데 대조선이 한 줄이면 음성, 시험선과 대조선에 모두 줄이 생기면 양성입니다. 양성일 경우는 사용한 키트를 PCR 검사를 받는 선별진료소로 가져가 일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음성이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유전자 증폭을 시키는 PCR 검사와 달리 항원 단백질을 확인하는 검사라 다소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검체 채취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직입니다. 이달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4개 단지 2,6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7가구 규모의 대전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 단지와 744가구의 선화동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이 오는 2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2일 일반 분양 1순위 청약을 접수합니다. 또 세종 도담동 도렛마을 13단지가 7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특별 공급, 1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충남에선 내포 신도시의 836가구 규모의 모아 미래도 메가시티 2차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요즘 서해 서산시 도심에 형형색색의 천연기념물 철새들이 찾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질이 좋아져 생긴 현상이라는데 인근 천수만 해도 독수리떼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긴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여기저기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고고한 걸음으로 거닐며 형형색색 오리떼와 어우러졌습니다. 먹이를 찾다 지치면 모래톱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 일제히 비상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와 건물 숲 사이 도시마천에 지난해부터 노랑부리 저어새 같은 겨울 진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백로와 외가리떼까지 여러 철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시민들은 신기합니다. 흔히 보는 새가 아니니까 신기하고요. 환경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천연기념물이 왔다니까 많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인근 다른 하천에서는 큰 고니떼가 긴 목으로 주위를 살피며 가족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마천에 희귀한 철새들이 대거 찾아온 건 이례적인 현상으로 하천 수위가 얕은 데다 수질이 좋아졌고 주위에 심은 나무들이 자라서 큰 가림막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심 속이기는 하지만 다른 곳보다는 이곳이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편안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근처 천수만에서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수백 마리 찾아왔습니다. 한가로이 짝지어 논일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 커다란 날개를 휘젓는 위용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천수만 지역은 농경지역이다 보니 겨울철에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먹이 제공 효과가 더해져서 독수리들이 천수만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 철새는 천수만에서 월동을 한 뒤 3, 4월 다시 시베리아나 몽골 등지로 떠나게 됩니다.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이 올해도 겨울 철새들의 안락한 중간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당진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돼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농장은 닭 약 11만 9천 마리를 사육 중으로 반경 500m 이내 다른 가금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오늘까지 운영키로 했던 전국 집중소독 주간을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전국적으로 40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가운데 충남 10곳, 세종 2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의 철도 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중소생활물류시설 운영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공모부지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전국 역 주변 1,000제곱미터 이상 유휴부지 14곳으로 총 6만 5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신청 자격은 택배, 특송, 이커머스 등 모든 물류기업과 유통업체며 집 배송센터 등 소규모 물류시설 운영이 가능하면 되며 사업자 선정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합니다. 대전 시민의 행복도가 10점 만점에 5.7점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23개 지표 가운데 의료 서비스 접근성 만족도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환경 안정성 6.7점, 가족 구성원 간 관계 만족도 6.5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소득 충분성은 4.9점으로 최하점을 받았고 소비생활 만족감과 고용 일자리 안정성도 5.3점에 머물렀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자가 지정 시간 동안 휴대폰이 사용되지 않으면 즉시 구호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고 현장 확인에 들어갑니다. 또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도 시행해 700명의 어르신 집 앞에 반려 로봇 등을 설치해 대상자들의 실시간 움직임과 생활 환경 등을 살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